기자 초반지웅입니다. 오늘은 선운숙 씨와 유영재 씨가 한 첫 번째 이 혼인 취소 소송 관련 변론 기인에 관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전히 양측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선운숙 씨 측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 사실혼 관계 여성이 실제로 유영재 씨에게 있었던 증인 그리고 증거를 확보했다는 건데, 자, 이혼 혹은 혼인 취소 소송, 이게 개인의 사생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엇갈렸을 때 결국은 누가 더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있냐, 그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선운숙 측은 유영재 씨가 사실혼 관계 여성을 와이프라고 소개를 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주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과연 유영재 씨가 실제로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면 누구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또 그런 문자 메시지가 어떻게 선운숙 씨 측에서 확보할 수가 있었던 걸까요? 이와 관련돼 오늘 취재한 내용을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선운숙 씨 측, 노종원 변호사의 목소리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변론기일, 지난 8월 29일 열렸습니다. 선운숙 씨가 유영재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의 첫 번째 변론 기일이었죠. 양쪽의 변호사만 출석을 했고요. 통상 이런 가사 사건,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양쪽 모두 직접 출석하지는 않기 위함이 꽤 크죠. 근데 첫 번째 변론 기일은 단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일단 유영재 씨 측 변호인은 사실혼 의혹을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그럼 선운숙 씨 측은 어떨까요? 유영재 씨 측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이를 목격한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신청했습니다. 자, 그럼 이날 15분 만에 끝난 법원의 분위기는 어땠을지 노종원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유영재 씨 측 입장에서는 네. 사실혼 관계는 없었다. 네. 본인은 이제 두 번의 이혼이 있었던 사실은 고지를 했다라고 부인을 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유영재 씨와 선운숙 씨를 둘 다 아는 지인이 있었는데, 네. 이분이 부부 동반 모임도 했고, 그리고 그 여자분을 와이프라고 지칭했고, 네. 그리고 자신이 어떤 방송을 함에 있어서 이분을 와이프라고 지칭하고 또 와이프로 대우하는 게 이제 시청자들에게 들키게 되면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후원금이 매우 많이 줄어드니 이분을 호칭할 때 와이프라고 호칭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준 사람, 어떤 사람이다? 두 사람 모두, 즉 선운숙 씨와 유영재 씨를 모두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선운숙 씨와 결혼하기 전에 유영재 씨가 부부 동반 모임에 그 사실혼 여성과 함께 온 적이 있다고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와이프로 그 여성을 지칭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된다, 들키면 안 된다고 그 내용을 발설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이 내용은 선운숙 측의 주장이고, 그들이 실제로 그 증거 자료를 갖고 있는지, 그거는 다음 변론 기일에 이 증인이 직접 나와서 어떤 증언을 하는지, 그리고 재판부가 이를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지, 그 최종 결론 여부는 아직까지는 단정할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이 아직까지는 제3자의 주장이 아닐까. 왜냐면 제3자가 거짓을 이야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3자의 주장, 이 증인의 증언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있을지, 이게 궁금했는데 그에 대한 노종원 변호사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 부분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그 전체 여러 명이 들어가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인가요? 아닙니다. 그분과의 대화입니다. 신분이 있는 지인과 유영재 씨와의 대화입니다. 유영재 씨와 지인의 대화 중에 그 대화가 있는데 이분이 선운숙 씨와도 친분이 있는 건가요? 예, 선운숙 씨와는 오랜 지인 관계였는데 이번에 이혼과 혼인 취소 소송 이야기를 듣고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자, 즉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 바로 카카오톡 메신저라는 거죠. 이 증인,
예비 증인이죠.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은 양쪽과 모두 친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혼 취소 소송 과정에서 선운숙 씨 측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그래 맞아 그런 사실혼 관계의 여성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 있어 라는 것을 기억해내고 이 내용을 선운숙 씨 측에 전달을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증인은 선운숙 씨 말고 유영재 씨와도 꽤 오래 친분을 맺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부부 동반 모임에 나온 적도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인즉 그 부부 동반 모임이라는 곳에 유영재 씨가 그 사실혼 여성과 함께 나왔다라고 이 증인은 주장을 하고 있고 자기도 거기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내용은 분명 유영재 씨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영재 씨와도 깊은 친분, 오랜 친분을 맺고 있었던 이 증인은 왜 지금 이런 증언을 하게 된 걸까요? 이 내용은 분명 유영재 씨에게 굉장히 불리할 텐데 말이죠. 이 부분도 물어봤습니다. 유영재 씨가 결혼할 때 이분께서는 어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었다라고 인지를 했는데 네. 유영재 씨와 선운숙 씨가 결국 이혼을 하셨고 네.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되고 네. 선운숙 씨는 그런 사실혼 관계를 전혀 몰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굉장히 호소하셨고 이를 계기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셨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또 전해 듣고 네네. 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선운숙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유영재 씨와의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뭐 그런 거는 알려진 건 없는 거고요. 이게 일단은 증인신문을 통해 좀 자세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자, 두 사람이 결별을 한 후에 여러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유영재 씨가 이미 두 차례 이혼을 한 건 선운숙 씨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결혼 직전에 사실혼 관계에 놓인 여성이 있는 건 몰랐다. 이런 주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습니다. 근데 유영재 씨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죠. 서로의 입장이 완전히 틀립니다. 근데 이 증인으로 나설 분은 본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키를 쥐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밝히기 위해 나섰다는 거고 이미 노정원 변호사는 이 증인 신청을 법원에 냈고 이분은 증인으로 나오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유영재 씨의 입장은 어떨까요? 자, 제가 유영재 씨에게 이 내용을 듣기 위해서 문자를 보냈지만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어떠한 순간에도 유영재 씨 그리고 유영재 씨 측 관계자분이 반론을 낸다면 저희가 100% 이걸 다 수용해서 전달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언제든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출연하는 뉴스파이터 제작진 역시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유영재 씨 측에 접촉을 해봤는데 어떠한 답변도 돌아오지 않았다. 법정에서만 모든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소송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선운숙 씨 측에는 어떤 입장을 내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해서도 노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유영재 씨 쪽에서는 현재 아직은 답변이 없습니다. 조만간 반박 서면을 준비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혼 관계를 고지하지 않고 네네. 결혼했을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데 네. 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네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이나 다름없는 혼인의 실체를 입증해야 되고 그 입증 책임은 선운숙 씨에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네. 이혼 이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선운숙 씨가 결혼하기 전까지 사실혼 관계에 여성이 있었다라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네.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이제 사실혼 관계 입증 책임은 전부 선운숙 씨에게 있고 증거를 지금 취합해가는 과정입니다. 자,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유영재 씨의 침묵에는 어느 정도의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 사실혼 주장은 누가 하고 있죠? 선운숙 씨가 하고 있습니다. 유영재 씨는 전면 부인을 하고 있죠. 그럼 유영재 씨에게 사실혼 관계 여성이 있었고 이것을 선운숙 씨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입증할 책임을 누구에게 있다? 선운숙 씨에게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노 변호사는 선운숙 씨와 함께 그 증거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부인하는 유영재 씨 입장에서는 아예 그런 건 없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으니까는 따로 뭐 주장을 할 게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증인 증거가 나온다. 즉 지금 노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는 유영재 씨가 제3의 인물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사실혼 관계, 와이프라고 지칭하는 여성이 있었다는 주장, 이게 실제로 문자 메시지로 존재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증인석에 서서 관련 내용을 증언한다면 그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사안이 공론화된 지도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변론 기일을 마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사생활이고 입증하는 거는 그들의 책임입니다. 입증하고 또 반박을 하고 그에 대한 또 반박을 하겠죠. 이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선운숙 씨의 입장을 저희가 계속 듣고 있는 것처럼 유영재 씨의 입장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입장을 전해주시면, 혹은 재판 과정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그 내용 역시 똑같이 비중을 두고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오는 10월 10일 두 번째 변론 기일이 열리고 여기에 이 증인이 출석한다고 하는데, 선운숙 측의 주장에 따르면 굉장히 핵심적인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떤 증언이 나오는지 10월 10일 그 재판 이후에 또 여러분들께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